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순자산 10억을 모아서 파이어족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월투 부부는 경제적 자립과 은퇴를 강조하는 파이어족 삶을 사는 것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 여행, 휴식, 취미 등의 삶을 고르게 배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뉴 리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자립은 기본이고 미니 은퇴와 선택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뉴 리치의 삶을 선호한다는 의미인데요. 완전한 은퇴보다는 가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어족이나 뉴 리치를 꿈꾸는 분들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월투 부부의 10억 만들기 실전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1년에 한 번씩 자산 현황표를 작성해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증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엑셀 양식이 실제 월투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 현황표 일부 화면입니다. 매년 이 자산 현황표에 변동된 자산과 부채를 작성하고 맨 하단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파악하고 있고요. 연도별 순자산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그래프로 확인해 가면서 자산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투 부부는 5천만원 종잣돈으로 10억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년이 걸렸는데요. 2007년 결혼을 앞두고 5천만원 종잣돈과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서울 외곽에 22평 아파트를 매수한 게 첫 시작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007년에는 강남을 비롯한 버블7이라 불리는 핵심 지역 아파트의 상승세가 멈췄고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시작되었는데요. 신기하게 매수를 하자마자 시세가 급등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열심히 모았고 아파트 시세도 상승하면서 초기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6,257만원이 늘어나서 순자산이 1억 1,257만원이 되었고 2009년에는 7,615만원이 늘어나서 순자산이 1억 8,872만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부동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0년에는 1억 953만원이 늘어나서 순자산이 2억 9,825만원이 되었고 2011년에는 1억 5,620만원이 늘어나서 순자산이 4억 5,445만원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1억 4,395만원이 늘어나서 5억 9,840만원, 2013년에는 무려 2억 4,738만원이 늘어나서 8억 4,578만원, 2014년에 드디어 10억 1,529만원이 되었습니다. 순자산이 연평균 1억 3,700만원 정도 증가해서 2014년에 10억을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벌고 투자도 하면서 독하게 자산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자산 현황을 작성했기 때문에 일부 세금은 차감 전이었습니다. 자산을 모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묻는다면 아마 5천만원 모으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종잣돈 모으는 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요즘에는 종잣돈 1억을 모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마도 종잣돈 1억 모으기가 가장 힘들 것이고 1억 모은 사람은 자산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순자산 10억을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소득은 급여소득이었습니다. 초기 5천만원 종잣돈은 모으기가 힘들었지만 결혼 후 맞벌이를 하니까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소득이었습니다. 월투 부부는 갭 투자를 선호하지는 않았는데요. 월세 받는 임대 사업에 관심이 많았고 주로 월세 받는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배당받는 투자를 선호하듯이 부동산 역시 시세에 상관없이 월세 받는 임대 사업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월투 부부는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오는 투자가 멘탈 관리도 가능하고 매달 받게 되는 임대료가 심리적 안정감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세 차익으로 소득을 얻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와 거주했던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얻게 된 시세 차익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지난 파이어족 유형 소개 영상에서 설명해드렸던 개념과 비슷한데요. 당시 맞벌이로 매월 받는 월급은 예적금과 펀드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적금 이자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축은행에 분산해서 예적금을 했었고요. 이자를 받으면 다시 예적금이나 펀드에 재투자를 했었습니다. 목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모이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알아봤고요. 그 당시에는 대출 규제도 없었고 실투자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월세 받는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일자리가 많거나 대기업이 들어서는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월세 받는 투자를 하게 되었고요. 초기에는 실투자금이 적었기 때문에 이자 내고 월세가 몇십만 원 정도 남는 수준이었지만 수익률은 10% 안팎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 월세 역시 예적금이나 펀드에 재투자를 했었고요. 항상 돈이 놀게 놔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돈 1원 하나라도 돈을 재생산하는 데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부부가 각각 대출을 여러 건 받아서 매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 받는 투자가 가능했던 시기였고요. 몇 년 동안 월세를 받다가 해당 지역의 큰 호재로 시세가 급등하면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채를 매도하게 되면 종잣돈이 커져서 좀 더 큰 수익형 부동산을 다시 매입할 수 있었고요. 월세 받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실거주했던 아파트도 시세 차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최초 거주한 아파트에서 몇 년 거주하다가 저평가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되었고요. 두 번째 아파트에 거주할 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미분양도 많았던 때였는데요. 새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서 신도시 분양하는 아파트에 갈아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후 2, 3년 동안 두 번째 아파트도 조금씩 올라서 결국 나쁘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신혼이거나 아이가 어릴 때는 이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된 곳으로 이사하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월투 부부는 실거주 아파트를 징검다리처럼 잘 활용해서 자산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급여소득, 임대소득, 시세 차익을 활용해서 5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자산이 7년 동안 증가했고 순자산 10억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각종 규제가 많고 특히 대출 규제로 월세 받는 임대사업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투 부부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익형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고 주로 금융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언제나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임대사업하기 좋은 시기가 또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오면 각종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공부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투 부부가 급여소득과 부동산을 활용해서 순자산 10억을 만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식으로만 10억 자산을 만든 사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